뉴진수.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강금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초대해 귀한 시간 주셔서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금실 위원장님은 노무현 정부 법무장관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경선 때 후원. 경선이었군요. 네. 이번엔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맡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떤 좀 특별한 인연 같은 게 있으세요?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네. 21년도에 경기도지사 하실 때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를 만드셨고 네. 그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걸 계기로 경선 후원회장 제안이 있으셔서 도와드리게 됐었고요.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일을 같이 제가 하면서 이제 기후 쪽 관심 갖고 지금도 경기도 기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자, 우리 강금실 장관님이 경기도 기후대사인 거는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살짝 밝혀주셨어요. 자, 총괄선대위원장 제안 뭐 직접 후보 본인한테 직접 연락 받으셨겠죠? 네. 예. 바로 응답하셨습니까? 수락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까? 좀 노폼 법무법인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네네. 좀 그런 좀 밖에서 조금 정치적 활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폼에 이제 경영진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죠. 의논을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네요. 네. 자, 선대위원장 맡으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이 이재명 후보 총괄선거위원장직 수락한 이유 뭡니까? 그 선대위원장을 제가 2008년 지금의 이제 민주당 전신이죠. 그 네. 총선 때 선대위원장 했고 제 기억에는 2012년 대선 때도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받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네. 굉장히 해외 지방 또 오랫동안 그 교류가 없었던 아시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격려하고 축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대선에서 이런 축하 격려는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대선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새로운 헌정 질서 회복의 대선이다 보니 그 내란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있으시구나. 그리고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불안감들. 저도 또 수락을 한 이유가 총괄선대위원장이란 직책을 수락했다기보다는 네. 뭐래도 좀 도와야 된다. 뭐라도 보탬이 되겠다. 국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또 많이 간절하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이제 보탬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보탬이 된다면 어느 쪽에 또 특별히 더 보탬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또 도와줄 거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이 선대위원회가 총괄 선대위원장 7분 네. 원내대표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있는데 이 선대위원회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최고회의를 대체하게 돼요. 선거와 연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전략 문제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나가는 거고 또 당이 요청하는 선거 지원 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의 정체성에 맞는 부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죠. 장관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이 이제 네. 사회적인 그 정체성이 전직 법무부 장관인 게 네네. 너무 명백하고 예. 또 기후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여성이고 지금도 여성본부 정책회의를 한다거나 네. 기후위원회가 출범식 한다거나 이럴 때 요청이 오면 참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화된 또 분야가 있으시군요. 법률 말고도. 네. 자,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 법률 가시니까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 여러 차례 뭐 당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의 그 피선거권 뭐 유무죄 문제이기에 앞서 저는 13년 동안 판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법적 안정성 이런 걸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상당히 이거는 부정적인 그 치명타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5월 1일이었나요? 이렇게 네. 이제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 대선은 이제 6월 네. 3일이고요. 그러니까 네. 대선으로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고 뭐 후보 등록으로는 열흘 전이고. 네.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기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그 예상을 네. 하셨는데 네. 어쨌든 기다려 봤더니 그 파기환송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각이 나왔다면 그때 판결했어도 된 거고 그게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입니까? 혹시 그거는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그거는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네네. 그 처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항소심이 3월 26일 경에 마쳤기 때문에 네. 원래 대법원장의 그 선거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한 6월 26일 그리고 보통 예측이 그 상고 이유서 나오고 기록이 가고 검토하고 재판부 넘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추단을 했는데 네.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 후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안 되는 게 헌법 정신에도 맞고 네네. 사법자재 원칙에 맞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걸 매듭지려고 하시는 건가 그 정도의 예측은 했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선거 이후에 그 과정을 보니 네. 상당히 많이 그 내교와 관례를 위반하신 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상 이게 만일에 상고 기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절차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파기환송을 더 문제 삼냐? 네. 그것은 형사 사건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심리 검토가 안 된 채로 파기환송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후에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관련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뤘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거를 법원이 민주당에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법부 신속한 재판에 이제 천명했었는데 왜 사법부가 좀 입장이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바뀐 게 아니라 그 5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변호인의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헌법 116조의 그 선거운동은 공정한 기회 양 후보 여러 후보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또 일반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헌법적인 정신이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11조에 후보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은 선거 동안에는 이게 등록일의 피선거권 여부가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니까 국민들이 그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모든 재판, 형사재판 중지하는 게 합당해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어떤 편법처럼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정말 그 민주적 정당이 그런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대선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형사재판 하지 않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거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 말썽이 벌어지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사건을 돌이켜보면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모두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한 것과 연관된 사건이고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지나치게 검찰로부터 수사를 당한 사건들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저는 맥락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어떤 기소가 이루어졌고 어떤 선고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지 다 제끼고 이재명 한 사람만 보고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하여간 저는 밖에 있었잖아요. 정치권 밖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 입장인데 너무 그 윤석열 정부 3년이 야당 대표를 맡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그 재판, 기소, 수사 그걸로 너무 시끄럽다. 그게 오히려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번 뭐 어떻게 보면은 공판이 미뤄짐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 이렇게 보세요.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도 이제 부정적이라 동의는 안 하지만 그게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단계로 또 시비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시비를 거냐면 대통령 당선된다며도 재판받아라. 그런 네.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일련의 그 선거와 형사재판의 관계, 대통령의 신분 보장과 형사재판의 관계를 이거 헌법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 계속 헌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헌정질서 회복. 헌법의 문제로 봐서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독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분의 신분 보장과 형사재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의 헌법 해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헌법에서는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분보장 규정이 불소추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신분보장을 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깨고 내란으로 가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불소추 특권의 취지가 뭐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은 네.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심부름꾼인 대통령의 체면, 권위 유지, 원활한 업무 집행. 그래서 이 하위법에서 뭐 형사재판이 막 진행돼서 공직자가 유죄 선고 받고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그럼 헌법 84조 이거는 당연히 재판은 멈춰야 다 된다 이렇게 정지돼야 해석하시는 된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맞는 해석이고 법적 정지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재직 기간 동안에 국민의 심부름꾼인 대통령의 신분 보장해서 일에 집중하라는 거지. 그럼 뭐 재판 받으러 다니나요? 그럼 대통령이. 자, 그럼 근데 대통령 끝나면은 재판은 다시 받는다. 그렇죠. 그거를 네. 공소시효가 정리된다고도 보는 것이고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서둘렀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자, 근데 조 대법원장이 기각이 되건 파기환송이 되건 지난 대선 때 생긴 사건 적어도 이번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니냐. 만약에 다음 주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도 비난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항소심 석 달 만에 끝내고 하루 만에 상고 기록 올리는 거 굉장히 그것도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그 선거 전에 뭔가 이
시비가 안 걸리게끔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기간에 형사 재판 안 해야 되니까 네. 아마도 법원이 이걸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거 가보다 하고 다 믿은 거고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 이 지금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하루 만에 고등법원 기일 잡은 거는 네. 대선 기간 중에 선고하라는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 다 합당한 맞습니다. 뭐 선거랑 사법자재 해야 되니까 네. 서두르나 보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파기환송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로 이 사람은 유죄야 하셨잖아요. 생중계도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루 만에 항소심 날짜를 잡았잖아요. 5월 15일로. 그건 뭐냐? 네. 유죄 선고하라는 취지예요. 왜냐하면은 파기환송하면은 유죄 구속을 받거든요.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민주당은 진짜 얼마나 심각한 우려를 했냐면 형사소송법 전문학자가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그 판결이라는 게 최소한 합의기일 10일을 두고 기일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깨고 내교 다 깨고 유죄 판결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고등법원 날짜를 지정하는 걸 보면 법률상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어길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나이브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대비해라. 피선거권 박탈될 것이다. 대선 기간 중에. 그런 걱정까지 막 공포심과 불안이 확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님 강금실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또 압박이랄까 그런 수위를 높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압박이 아니라 정당한 항변이라.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자, 근데 아울러서 민주당이 각종 법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구속 요건에서 행위 삭제하는 개정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행위가 삭제되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가 되잖아요. 자, 그게 뭐 논란이 설사 돼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그 조항을 바꿔서 면소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너무 위인설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진행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덧붙이면은 그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냐 의견 표명이냐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네. 판례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야겠다는 입법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진행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대신에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서 네. 이런 그 의사표명이 제약되는 부분이라거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얘기들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헌정 질서 회복하고 헌법 해석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법안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헌법 84조 논란 요게 문제인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형사소송법인가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 멈추는 법안.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멈춰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이제 보시는 건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자의 지금 정치적인 사안하고 얽혀가지고 시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건데 이게 어느 사회적 논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느 한 당의 의원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조금 더 사회적 논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그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이 되면 뭐 그 고등법원이 그 선거기를 선거 후로 연계하듯이 법원이 알아서 자제를 대통령 신분 보장이 있으니 네. 선거재판 중단하자 그런 자제를 한다거나 또는 뭐 국민의당이나 뭐 법무부나 이런 유관 기관들도 네. 이게 뭐 어느 당의 대통령이든 대통령 신분이 있는 이상은 자제하자. 이게 합의가 되는 정치 문화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시비를 거니까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유감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불소추 특권을 하위법으로 좀 해석해서 명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사회적 공론화 문제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께서 그거는 다 밟으셔야 되겠죠. 네. 자, 노무현 정부에서 헌정 이래 최연소 법무장관 지내셨습니다. 노무현 제가 정부 최연소인 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지금도 젊어 보이세요. 노무현 정부 검찰 개혁의 아이콘과 같으셨는데, 네. 자, 이재명표 검찰 개혁, 기소청, 공소청, 기소와 공소유지 분리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네. 전반적인 큰 원칙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수사기관이 세 개가 돼서 네. 참여정부 당시하고는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근데 큰 원칙은 뭐냐?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수사 왜냐하면 그건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대한 문제예요. 네. 검찰 스스로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했을 경우에 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으면 상호 견제가 검찰 내부에서 잘 안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다면 제가 그 법무부에 있을 때 법무부 검찰국 자체 내에서 어떤 개혁안 굉장히 과감한 개혁안을 내서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생각 못한 개혁안이 나왔는데 어떤 거였어요? 검찰청이 이 특수수사가 진짜 직접 수사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수사권으로 수사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가 아니라. 근데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쭉 그냥 수사 보고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이 업무감사청을 검찰총장과 대척되는 검찰총장급의 감사청을 검찰에 만들어야 된다는 개혁안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비슷한 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예.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사청을 만들어서 네. 검찰 내에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업무 감사하게 해야 된다. 그게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의 분리처럼 네. 수사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개혁안인데 법무부에 있을 때 사실은 제가 검찰국 개혁안이 2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검찰의 그 내부를 잘 아는 검사들의 아주 과감한 개혁안 2개 중에 그게 하나 기억이 나요. 저 생각 못했던 개혁안이었어요. 네. 자, 우리 또 법무장관 하실 네. 때 어록이 있습니다.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 법무장관 시절 세간에 많이 회자된 말이 코미디야 코미디. 이거 아주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부 초기였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 통과 장면 할 때.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 2025년 대한민국 정치 여전히 코미디입니까? 저 사실 그 말이 중대한 실언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모르고 녹음이 안 되는 줄 알고 했던 아니 그게 말이 아니라 정치가 코미디라고 생각은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것 내심은 같은데. 했죠. 예. 내심은 했는데 아, 그게 입으로 나와서 네, 실언이죠. 마이크에 장관이 실려가지고 나갈 줄 몰랐다. 몰랐죠. 자, 그때보다 2025년 더- 대한민국 정치도 여전히 아니, 코미디입니까? 그때 이후 너무 살벌해졌어요. 오히려 정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너네가 왜 줄타nek 하냐 그러고 민주당은 너네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수사 응하지 않고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살벌해졌어요. 그러네요. 예. 자, 어떻게 근데 보면 그럴 예. 때는 일차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자, 그때 이제 코미디야 코미디는 약간 비판적인 거를 풍자적으로 한 말씀하셨는데 건데 차라리 코미디는 좋은 거고 지금은 거의 활극이란 얘기네요. 그가 뭐 그 코미디 무대에도 올라가지 못할 네. 밑바닥이다. 예. 좀 더 이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예, 정치는 정말 좀 아니다.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으로. 자, 많은 부분이 정치 안에서 해결이 되면 네. 이런 사법으로 정치 사건을 안 끌고 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다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고소 고발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가 너무 또 사법에 막 기대요. 안 되는 그죠? 거죠. 예, 그것도 문제고. 네. 자, 시간 관계상 장관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강금실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후에 내가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꼭 뭐 직함을 떠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네. 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변호사 일도 바쁘고 네. 그래서 이 선거 기간만 좀 기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 안 전혀. 하고 있다. 네. 예. 선거 기간에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금실 민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